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인 밸런싱을 통해서 레이블 코스트를 리덕션 해보자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들 타임, 즉 작업자들이 좀 쉬고 있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더라.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작업자들이 각자에게 배분되는 일의 양이 달라서, 즉 불균형,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아이들 타임을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유닛당 투자되는 인건비가 우리가 레이블 콘텐츠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았던 거죠. 자, 오늘은 그런 상황을 좀 더 개선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라인 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터라고 하는 킥스쿠터의 제조 과정을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디맨드가 크게 변하는 그런 제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의 작업자가 이 세 가지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주터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밸런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킥 스쿠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26개의 일을 해야 되고 각각의 일거리들이 유닛당 뭐 30초, 뭐 유닛당 25초, 유닛당 100초 이런 식으로 걸리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작업자가 일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 동영상에서는 그 세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워커 1, 워커 2, 워커 3가 일을 나누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워커 1이 일하는 시간이 요거를 시간을 다 더하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792초 유닛당. 그래서 대략 한 13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니까 13.2분이네요. 그 다음 작업자는 대략 11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걸 다 더하니까 이제 10.8분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7.5분, 대략적으로 8분이라고 했는데 7.5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레이블 콘텐트 자체는, 즉 일의 노동, 어느 제품에 투여되어야 할 노동의 양은 이걸 다 더한 시간이 일단 투자가 되긴 돼야 돼요. 그래서 총 다 더하니까 1890초 유닛당, 다시 말하면 유닛당 31.5분이라는 레이블 콘텐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들이 많았다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워커 1, 2, 3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자, 워커 1을 그냥 스텝 1이라 부르고 워커 2가 하는 일을 스텝 2, 워커 3가 하는 일을 스텝 3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1번에서 26번까지 이 스몰 액티비티들을 다 차례대로 해야 돼서 액티비티 1은 첫 번째 일하고 두 번째 일하고 세 번째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로축은 액티비티 타임,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30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30초인 거고, 두 번째 작업은 25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25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요? 요 시간, 여기서 요까지의 시간이 얼마냐면 792초라고 제가 아까 오른쪽에 여기 792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648초, 이건 648초. 이 친구는 450초, 이건 450초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차이가 나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그 작업자들이 각각 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은 얼마? 자,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의 사이클 타임은 얼마겠습니까? 79.2초예요. 에브리 792초마다 제품이 하나씩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Average Labor Utilization Before Line Balancing. 라인 밸런싱이라는 거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Average Labor Utilization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실질 레이블 컨텐츠 1890초에다가 나누기 레이블 컨텐츠에다가 아이들 타임 합친 거. 그러니까 워커 1 아이들 타임 지금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워커 2는 144초 이만큼 놀고 있고, 세 번째는 342초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버리지 레이블 유틸리제이션이 79.55%였던 겁니다. 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는 어때요? 캐파시티는 시간당 4.55 유닛, 그래서 일주일에 159.1 유닛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을 알면 플로우 레이트를 알게 될 거고, 플로우 레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풀 캐파시티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요런 일주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트 오브 다이렉트 레이버가 얼마였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냐. 코스트 오브 다이렉트 레이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돈 쓴 거 나누기 단위 시간 동안 만든 거. 그 단위 시간을 일주일이라고 따지면 일주일 동안 돈 쓴 게 얼마? 세 사람의 작업자에게 시간당 12불씩 35시간 일을 하고 이만큼 돈을 쓰고요. 일주일에 몇 개 만들어? 플로우 레이트, 즉 풀 캐파시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 159.1 유닛을 만들고 있으니까 유닛당 7.91달러를 지금 1유닛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지난 동영상 클립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그냥 다시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라인 밸런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라인 밸런싱이라는 것은 Line balancing attempt to evenly allocate amount of work across the process steps. evenly allocate 하고 싶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는 거야.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26개의 작업이 있었는데, 아까는 작업을 우리 스텝 1, 액티비티 워커 1, 워커 2, 워커 3에게 아까 얼마 나눠줬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워커 1에게 주어진 할당된 일의 양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프로세싱 타임이 가장 길었던 거지. 자, 이번에는 일을 최대한 비슷하게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어떻게 나눠줬냐,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게 첫 번째 작업자, 두 번째 작업자, 세 번째 작업자로 이렇게 일을 우리가 나눠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작업자의 프로세싱 타임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으로 따지면 좀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몰 액티비티 여기 1번에서 26번까지 있는데 이 액티비티 자체를 쪼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진짜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는 못한다고 합시다. 지금 하나의 스몰 액티비티를 쪼개면 오히려 더 일이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몰 액티비티는 어느 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세 사람의 일을 이렇게 나눠줬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타임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틀렉이 누가 되겠어? 이 친구가 바틀렉이 되겠네. 얘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프로세싱 타임이 665초가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더 작습니다. 그래서 완전 똑같이는 못 나눴기 때문에 아직도 아이들 타임이 이 정도씩, 즉 42초, 63초씩 남아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Average Label Utilization 얼마? 레이블 컨텐츠 나누기 레이블 컨텐츠 플러스 아이들 타임의 합. 그러니까 훨씬 높아졌죠. 아까는 70 몇 %인데 지금 이제 Average Label Utilization이 94.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는 어때요? 사이클 타임이 이제 665초야. 사이클 타임을 알면 플로우 레이트를 알게 될 거고. 사이클 타임은,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 분의 1이 바로 플로우 레이트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풀 캐파시티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유닛당 이만큼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189.5개를 만들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계산 똑같은 거, 코스트 오브 다이렉트 레이버 한번 계산해 보죠. 돈 쓴 거 나누기 만든 거의 양. 돈 쓴 건 똑같아. 3명에게 시간당 12불씩 일주일에 35시간 일을 했고요. 만들어진 개수가 늘어났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1유닛당 얼마의 인건비가 투자된 거야? 6.65불이 투자됐구나. 아까 라인 밸런싱 하기 전에는 어땠냐? 유닛당 7.91불이 7.91불의 인건비가 투자가 됐는데 라인 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6.65불로 줄어들었다.
어느 한 제품에 투여된 인건비가 줄어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방금 우리가 라인 밸런싱을 통해서 1유닛당, 하나의 유닛당 투여된 인건비의 양을 줄였어요. 우리가 한 유닛당 인건비의 양을 줄이는 데 있어서 뭔가 무슨 로봇을 사왔어요.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재무적인 투자를 했어요. 아무 짓도 한 거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일의 배분을 달리 했을 뿐이죠. 자, 그것은 경영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financial investment를 하지 않았지만, however, the process improvement we have implemented based on the line balancing is significant in its economic impact.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이게 상당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 교수님 그 유닛당 노동비가 뭐 달러로 따지니까 얼마 차이 안 나던데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방금 우리가 계산한 건 한 유닛당 인건비의 감소가 뭐 몇 달러였죠. 뭐 얼마 안 되는 달러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몇백만 개를 만든다. 자, 그러면 몇백만 개를 만들면 1년에 줄일 수 있는 재무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거 대단한 거죠. 아, 라인 밸런싱 뭐 특별한 재무적 투자 없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보았구나. 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라인 밸런싱을 우리가 방금 했어요. 그래서 라인 밸런싱을 해가지고 뭐 재무적인 효과를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라인 밸런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양의 또 이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한다면 라인 밸런싱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캐파시티가 늘어나질 않아. 지금 라인 밸런싱 하기 전에 비해서 우리 프로세스의 캐파시티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아이들 타임을 줄임으로 인해서 캐파시티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캐파시티가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면 그 캐파시티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노력을 해서 캐파시티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캐파시티를 훨씬 더 늘리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demand for the juter increased dramatically within the next 6 months. 아까 우리 이 주터의 수요를 변화하는 걸 보셨죠. 수요가 뭐 주별 수요가 작을 때는 한 100유닛 되다가 한참 바쁠 때 막 9월, 10월, 11월 가니까 뭐 주별 수요가 막 1,400개까지 늘어났단 말이야. 100에서 1,400개까지 늘어났어요. 디맨드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by July 7월 달 정도는 1,400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7월 달만 생각해 봅시다. 7월 달만 해도 아까 앞에서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본 그 그래프를 보면 demand had reached a level of 700 units per week. 일주일에 7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라인 밸런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별 일주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게 됐냐면 189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 슬라이드에 보시면. 근데 지금 수요는 700개야. In order to maintain a reasonable 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we had to increase its process capacity further. 우리가 프로세스 캐파시티를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인 밸런싱을 하고 나서 189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요가 700개까지 늘려야 돼. 이거 어떻게 늘릴 거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한 초이스인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increasing capacity by replicating the line. 생산 라인을 중복시켜서 자꾸 생산 라인을 더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electively adding workers. 작업자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생산 라인은 가만 놔두고 지금 한 사람, 즉 세 사람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작업자의 수를 늘려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이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냐면 increasing capacity by further specializing task. 이거는 지금 아직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공격해 봅시다. 생산 라인을 리플리케이팅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엄청 늘어났으니까 아까 우리는 원자재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스텝, 요 스텝, 요 스텝 밟고 완제품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한 일주일에 189개 정도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는 700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생산 라인을 더 이렇게 느리면 될 거 아니냐.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느리자.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를 생산 라인을 몇 개를 더 중복해서 늘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질문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4개 정도 한번 늘려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토탈 캐파시티를 아까 일주일에 189.5개 만드는 게 현재 생산 라인 밸런싱을 하고 나서의 생산 캐파시티거든요. 그래서 4개를 늘리면은 758개 정도 돼. 그죠? 4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맨드가 700개잖아. 이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예요. 그죠? 물론 수요를 충족시키긴 하죠. 하지만 조금 한 58유닛 정도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일주일에 만들게 되는 조금 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3개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즉, 투 리플리케이션 지금 하나 있고 2개만 더 만들면 총 3개의 생산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3개 생산 라인 곱하기 한 라인에 189.5개 만드니까 568.5 유닛 만들어. 아직 700개보다는 작아. 자, 그럼 뭔가 이제 조치를 조금 더 취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Make up for the remaining 131.5. 이게 131.5는 700개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568.5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더 만들 거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By adding overtime. 잔업을 시키는 거지. 작업자들에게. 생산 라인을 하나 더 만약에 추가하면은 700개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그냥 3개, 그냥 생산 라인을 3개만 가지고 잔업을 좀 더 시키자. 그래서 700개만 만들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잔업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지금? 일주일에 131.5개만 더 만들면 되니까 131.5에다가 현재는 우리는 3개만 갖고 있는 거죠. 3개만 갖고 있으니까 2를 이렇게 나누면 한 생산 라인에다가 일주일에 43.84개 정도만 더 만들도록 잔업을 시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라인당 43.84개를 더 만들면 되니까 현재 우리 이 라인 밸런싱 하고 나서의 지금 그 캐파시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시간당 5.41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2개 나누면 이 유닛하고 이 유닛 날라가니까 일주일에 8.1시간 정도씩만 더 잔업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즉 생산 라인 3개를 놔두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라인 밸런싱이 되어 있는 생산 라인을 3개를 가지고 이 생산 라인에서 일주일에 8.1시간 정도만 더 잔업을 시키면 딱 7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죠.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700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작업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작업자를 추가한다. 그래서 우리 현재 라인 밸런싱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작업자가 이제 한 사람 있었고 라인 밸런싱을 하고 나서 각각의 프로세싱 타임을 이렇게 조율을 했었어요. 지난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캐파시티는 얼마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캐파시티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자, 이거 밑에 이거 먼저 봅시다. 리퀘스트 캐파시티는 일주일에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 700개를 만들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700개를 만들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각의 워커의 캐파시티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작업자를 조금 더 늘리면 이 곱하기로 작업자를 수를 좀 더 늘리면 그 배수만큼 각각 작업자의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이다. 캐파시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한 일주일에 700개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초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초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0.00555 유닛 퍼 세컨, 1초에 저 정도 개수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 첫 번째 여기에서 도대체 작업자를 몇 명이나 추가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자, 스텝 1은요. 자, 지금 타겟으로 한 게 요게 요구되고 있는 거야. 일주일에 0.00555 유닛을 만들어야 돼. 근데 현재 스텝 1은 작업자가 캐파시티가 얼마야? 프로세싱 타임 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623 세컨드 퍼 유닛. 그래서 요걸 지금 분모에 이 단위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요거는 623분의 1 유닛 퍼 세컨드의 캐파시티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단위를 항상 적으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타겟이야. 0.00555 유닛 퍼 세컨드를 달성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몇 명 필요하느냐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몇 명 필요하냐 계산해 보니까 0.00555 나누기 623분의 1. 그러니까 대략 이게 3.46 워커가 나와서, 아니 직원을 3.46 워커를 고용할 수는 없고 대략 4사람은 고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생각으로 스텝 2, 스텝 3도 해보면 스텝 2는 3.44명의 워커가 있어야 되고 얘는 3.69명의 워커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전부 다 4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하면 얘도 좀 남겠네요. 필요한 작업자보다 조금 더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700개보다 조금 더 많은 생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하튼 타겟으로 했던 일주일에 700개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마 접근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각 스텝에 4사람씩 고용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700개 만든다. 좋죠? 자, 다음 또 대안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대안은 이제 좀 재미난 대안이에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자, increasing capacity by further specializing task. 일을 이거 좀 잘못 줬네. 이게 takes가 아니고 tasks네요. tasks. 좀 더 전문화된 일들을 조금 일들을 좀 더 전문화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즉 분업으로 하는데 일을 전문화시키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26개의 일이 있었고요. 자, 현재 타겟 캐파시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700개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당 22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환산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35시간 일한다고 했으니까 700 나누기 35 하면 20이 되는 거지. 아니, 타겟 캐파시티가 이렇다는 얘기는 타겟 사이클 타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당 20개라는 얘기는 이거를, 자, 이거 밑으로, 자, 이 말은 유닛당 몇 아워야? 20분의 1 아워잖아. 20분의 1 아워나 3분이나 똑같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유닛당 3분이라고 하는 사이클 타임을 가져야 돼. 즉 우리 프로세스가 매 3분마다 하나씩만 튀어나온다면 일주일에 7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유닛당 3분이니까 유닛당 180초라는 것과 같은 얘기일 겁니다. 자,
유닛당 180초라고 하는 이 타겟 사이클 타임을 우리가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무조건 일주일에 700개는 만들 수 있다. 그 말 맞죠? 자, 그러면 이 26개로 구성된 이 스몰 액티비티를 사이클 타임이 180초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정확하게 180초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작업자를 좀 더 많이 고용해 가지고, 사실 작업자를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작업자의 숫자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한 작업자에게 어느 일을 맡길 것인가도 고려해야 되고, 한꺼번에 그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Since we cannot compute the capacity of each worker without knowing which task this worker will be in charge of. 어느 작업자에게 무슨 일을 맡길 건지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사람을 고용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최적화의 문제, 그래서 뭐 아주 수학 문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단 한 12명 고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 12명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막 각 단계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 사람이 줄 서 있는 겁니다. 12명이. 자, 그럼 12명에게 일을 나눠 주는데 사이클 타임이 180초가 되도록 나눠 주는 방법. 이것을 지금 제가 줄을 껐는데 이 줄을 찾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컴퓨터로 무슨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답을 찾는 건데, 그냥 일단 원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12명이 여기 각자 작업을 이제 배치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각 작업자가 가지는 프로세싱 타임은 요거 합치니까 155초, 요거 합치니까 180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제일 긴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긴 게 쭉 보시면 180초가 제일 길죠. 그럼 누가 바틀렉? 요 작업을 맡은 친구가 두 번째 작업자가 바틀렉이 될 거고, 그 바틀렉이 전체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을 결정할 거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사이클 타임이 180초가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이걸 뭐 전문 용어로 뭐 스팬 오브 컨트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 타임에 180초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 용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일을 나눠주기만 하면 무조건 일주일에 700개는 나올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12명. 자, 아까 우리는 3사람이 있었는데 12명 고용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숫자로 한번 따져보면 아까 첫 번째 아이디어 있었죠. 생산 라인을 3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 포함해서 2개를 더 만드니까 3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잔업을 좀 더 시키면 700개 만들더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그때 직원 몇 명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잔업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9명 고용한 거고요. 잔업을 안 시키고 그냥 현재 있는 생산 라인에다가 그것을 똑같은 걸 3개를 더 하면 4개를 만들면은 700개보다 좀 더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중복된 3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총 4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면 작업자 몇 명? 3, 4, 12, 12명 고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두 번째 직원 더 고용하는 걸로 따지면은 그때 우리 각 스텝에서 4사람씩 고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스텝이 3개니까 3, 4, 12, 그것도 12명이었어요. 제 말 맞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12명 고용하는 거죠. 근데 12명 고용했는데 일을 하는 프로세스의 구조가 좀 다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은데 이 3번만의 독특한 어떤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장점. 일을 세분화시켜서 분업시켰어.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 첫 번째 작업자가 제법 일을 이만큼 하고 두 번째 작업이 이만큼, 세 번째 작업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작업자가 일을 예를 들어 한 13개를 해야 돼. 13개를. 여러분 생각에
첫 번째 작업자가 13개의 일을 하는 게 일의 어떤 전문성이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이것처럼 한 3개만 하는 게 전문성이 늘어나겠어요? 3개만 하는 게 전문성이 늘어나겠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개만 이 작업자에게는 이 3개만 가르쳐 주면 돼. 그러니까 일단 트레이닝 타임도 줄어들어.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시간, 훈련의 양이 줄어들어도 돼. 그러니까 간단한 거 몇 개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increase the rate of learning. 학습의 효과가 늘어나. 이게 지금 rate of learning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률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 작업자에게 13개를 시켰을 때 이 사람의 일하는 속도보다 이걸 한 3개만 시키잖아. 그럼 아마 이 시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걸요. 그거 완전히 우리 생활의 달인처럼 되게 빠르게 눈 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세 번째 대안의 또 독특한 점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 프로세스의 특징에 대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저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작업은 이 사이클 타임을 180초로 맞추는 노력을 한다. 이런 독특한 재미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의 단점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조금 너무 단순화된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작업자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마치 사람을 좀 기계 장치처럼 취급하는 좀 그런 좀 비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단순한 것만 계속 반복 작업을 시키니까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수량화해서 정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래서 라인 밸런싱 오늘 사실 공부한 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슬라이드에서는 캐파시티를 아주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 라인 밸런싱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것의 어떤 경영 시사점을 한번 볼게요. Labor cost in a unit of product might seem small. 이 지금 라인 밸런싱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효과 뭐 레이버 코스트 줄이는 게 스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However, it is under our managerial control, while other costs, for example, material cost, warranty cost, logistic cost, are dictated by the market environment.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조 과정, 생산 과정에 비용을 줄이려고 할 때, 뭐 머티리얼 코스트, 재료비도 있을 거고, 뭐 워런티 코스트, 로지스틱 코스트 다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경영진이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켓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죠? 하지만 이 라인 밸런싱은 우리 손에 있잖아요. 매니지리얼 컨트롤 하에 있는 겁니다. The cost of labor is rather substantial. If we roll up all operations throughout the value chain. 아니 우리가 이번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 유닛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를 좀 감소시켰어.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물건은요. 우리 고객이 이걸 사가서 거기서 또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도 아마 이 라인 밸런싱을 하면 거기서 또 레이버 코스트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사간 또 고객은 또 작업을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도 라인 밸런싱을 한다면 또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이게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쭉 누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레이버 코스트가 조금씩 줄어들었던 거고 그게 모이면 제법 크죠. 결국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최종 제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최종 제품에 투여된 인건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경쟁사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니까. Idle time can be improved.
which hides many other problems. idle time이라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 idle time 때문에 많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어떤 다른 문제점을 유발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좀 얘기했고요. Line balancing improves per unit labor cost. 자, per unit labor cost 다운 시켰죠. 즉 productivity가 올라간 거예요. And does not require any financial investment in asset. 자, 다른 재무적인 투자가 없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혹시 이 비슷한 그림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가로축을 return on asset, 즉 sales per dollar of equipment, 어떤 우리가 장비를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장비를 뭐 기계 장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이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sales 우리가 장비를 1달러어치 더 투자했을 때 세일즈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그쪽 축이라고 보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더 커지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labor productivity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high labor productivity, low labor productivity. 유닛당 인건비를 감소시키면 labor productivity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높은 쪽으로 가고 싶어.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할 때 그죠?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저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largely automated process likely to be operated in high wage region. 자, 우리가 automated process, 전 자동화된 완전 로봇으로만 구성된 자동화된 공장을 만들면 사람이 줄어들겠지. 인건비가 줄어들지. 사람을 덜 쓰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레이버 프로덕티비티가 증가될 거예요. 하지만 장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턴 온 어셋은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반면에 우리가 largely manual process, 장비 안 쓰고 전부 다 사람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레이블 프로덕티비티,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레이블 프로덕티비티는 여기서 이제 줄어들 거고 장비는 덜 샀으니까 리턴 온 어셋은 증가될 거예요. 단위 뭐 기계 장비 투자비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우리가 라인 밸런싱 생각해 봅시다. 라인 밸런싱은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요. 우리가 장비 투자 더 했나요? 장비 투자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프로덕티브 우리가 종업원 더 고용했나요? 종업원 더 고용하지 않아요. 라인 밸런싱의 개념은. 하지만 우리 프로세스의 캐파시티가 늘어났죠. 단위 시간 등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 온 어셋도 증가하는 거고 레이블 프로덕티비티도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라인 밸런싱의 효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림입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아무런 재무적인 투자 없이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영상의 재무적인 효과를 볼 수 있구나. 자,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픽은요, 레이블 코스트를 리덕션 하는데 라인 밸런싱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제가 제공하는 그 홈워크 프로그램들을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홈워크 프로그램을 한번 풀어보라는 것을 숙제로 남기면서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